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10월 어느 평범한 오후,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80세 박상혁 어르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내분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고, 자녀분들은 모두 직장에 나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무언가에 눌리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쟤나 싶어서 소화제를 찾으려고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왼팔까지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식은땀이 흘러내리면서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박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심장마비구나.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 순간인지 아시나요?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상황입니다.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박 어르신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몇 달 전 건강 강의에서 들었던 심장마비 응급처치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박 어르신은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7단계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현관문을 열어뒀습니다. 아스피린을 씹어먹고 몸을 45도 정도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높게 올렸죠. 그리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건 박 어르신이 이 모든 과정을 단 3분 30초 만에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박 어르신은 의식을 잃지 않고 구급대원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어요. 가슴이 15분째 아프고 왼팔과 턱까지 아픕니다. 아스피린 하나를 먹었고 지금 호흡법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박 어르신은 실제로 심근경색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분이 바로 이원은 의사입니다. 올해 85세이신 이 의사는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보셨습니다. 이 의사가 직접 정리한 통계에 따르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한 경우 생존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생존율이 87%입니다. 물론 이것도 높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준비된 사람들의 생존율은 90%입니다. 단 3%의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3%가 바로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의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조금만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살 수 있었던 분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박상혁 어르신과 일반인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의학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먹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몇 달 전, 박 어르신은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심장마비 응급처치법을 메모해 두셨고 집에 가서 아내분과 함께 연습까지 해보셨대요. 냉장고에는 아스피린과 함께 응급처치 순서를 적어둔 메모지가 붙어 있었고 휴대폰에는 119 번호가 단축번호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생명을 구해주더라고요. 박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박상혁 어르신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혹시 모를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나이나 성별,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40대에게도,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던 50대에게도, 정기검진을 받아온 60대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원훈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로서 35년을 일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심장마비에서 생존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들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입니다. 박상혁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심장마비 응급처치법을 열심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라며 웃으시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준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박상혁 어르신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느꼈을 때 또는 실제로 심장마비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7단계는 박상혁 어르신이 실제로 시행해서 생명을 구한 바로 그 방법입니다. 85세 이원훈 의사가 3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 7단계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히 외우고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모든 행동을 멈추고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기. 심장마비 증상이 느껴지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면 설거지를 멈추고 걸어가고 있었다면 걸음을 멈추세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면 절대 더 이상 올라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소파도 좋고 식탁 의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받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몸을 45도 정도 젖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눕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누우려고 하시는데 심장마비 때는 절대 누워서는 안 됩니다.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2단계 아스피린 백미 하나를 씹어서 먹기. 의자에 앉았다면 이제 아스피린을 찾으세요. 집에 아스피린 백인기 있다면 하나를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 아니라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씹어서 먹어야 혈관으로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막힌 혈관을 뚫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없어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아스피린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나머지 단계들을 정확히 시행하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현재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아스피린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가세요. 박상혁 어르신의 경우 다행히 냉장고에 아스피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생명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꼭꼭 씹어서 삼켰어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더라고요. 3단계 119에 신고하며 정확한 주소 알리기. 119에 신고할 때는 가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심장마비 같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왼팔도 아픕니다. 주소를 최대한 또박또박 알려주시고 2층에 있고 현관문은 열어두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주소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신의 정확한 주소를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하지만 보안이 걱정되는데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안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문을 따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몇 분이 여러분의 생사를 가를 수 있어거든요. 만약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면 미리 약속을 정해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무조건 문을 열어둔다고 말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비상용 열쇠를 화분 밑이나 신발장 같은 곳에 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상혁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열러 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지럽고 숨도 차고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에 꾹 참고 문을 열었죠. 그리고 현관 앞 신발장 위에 80세 남성, 심장마비, 아스피린 복용함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뒀어요. 이원훈 의사는 이 4단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처음 4단계를 정확히 시행하느냐, 마느냐가 생존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이 4단계를 완료하는데 보통 3분에서 4분이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하려다가 실수하면 더 위험합니다. 차근차근 하지만 확실하게 시행하세요. 둘째, 중간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심장마비는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7단계를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셋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아직은 참으세요.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6단계에서 하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부터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교육에서 들었던 대로 순서를 지켰죠. 나중에 아들이 엄마가 정말 잘하셨다.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모든 행동을 멈추고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기. 2단계 아스피린 배깅 하나를 씹어서 먹기 없어도 괜찮음. 3단 119 신고하며 정확한 주소 알리기. 4단계 대문 열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 표시하기. 기억하세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느꼈을 때 또는 실제로 심장마비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7단계는 박상혁 어르신이 실제로 시행해서 생명을 구한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이미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이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심장을 안정시키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단계들입니다. 85세 이원훈 의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4단계는 외부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라면 마지막 3단계는 자신의 몸을 직접 치유하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를 정확히 시행하느냐에 따라 심장 손상 정도가 결정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최민호 씨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2024년 8월 사무실에서 심장마비가 왔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실시한 심장마비 교육을 기억하고 계셨죠. 사무용 의자에 45도로 기대고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자세를 취하고 나니 숨쉬기가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가슴 답답함도 약간 줄어든 것 같았고요. 최 씨의 증언입니다. 만약 집에 혼자 계시는 상황이라면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서 자세를 고정하세요. 45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6단계 가족에게 짧은 문자로 상황 알리기, 전화 금지. 이제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로만 보내세요. 왜 전화가 안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화를 받은 가족이 당황해서 계속 질문을 할 텐데 지금 여러분은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둘째, 통화를 하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고 이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거든요. 문자는 이렇게 보내세요. 심장마비 같음 119 신고함 어디 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 말고 병원으로 와. 길게 쓰지 마세요. 핵심적인 정보만 담아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의 연락처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평상시에 미리 준비해두세요. 비상연락처를 휴대폰 즐겨찾기에 저장해두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7단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반복.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바로 호흡법입니다. 천천히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리듬을 계속 반복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 왜 하필 4초와 6초일까요?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6초 내쉬기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박상혁 어르신은 이 호흡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4초, 6초를 세는 것도 힘들었어요. 가슴이 아프니까 자꾸 빨리 숨 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천천히 했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호흡법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깊게 숨 쉬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숨이 막힌다고 느껴져도 당황하지 마세요. 계속 4초, 6초 리듬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원훈 의사는 이 호흡법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가장 큰 적은 공포와 불안입니다. 이 감정들이 심장박동을 더욱 불규칙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호흡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장 리듬을 정상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각 단계의 과학적 근거와 실제 적용 사례, 지금까지 배운 7단계에는 모두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1, 2단계는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3, 4단계는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5단계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6단계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가족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7단계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심장 리듬을 정상화합니다. 실제로 이 7단계를 정확히 시행한 사람들의 생존율과 회복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원훈 의사의 통계에 따르면 7단계를 모두 시행한 환자들은 95%가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괜찮다, 취소해달라고 119에 전화하지도 마세요. 심장마비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면 구급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심장마비 같아서 7단계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아스피린 하나를 먹었고 지금 호흡법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급대원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7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모든 행동을 멈추고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기. 2단계 아스피린 백이 하나를 씹어서 먹기 없어도 괜찮음. 3단계 119 신고하며 정확한 주소 알리기. 4단계 대문 열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 표시하기. 5단계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기. 6단계 가족에게 짧은 문자로 상황 알리기. 전화 금지. 7단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반복. 이 7단계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반드시 가족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거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꼭 준비해야 할 4가지 생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이 바로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습관 1. 문 열기와 비밀번호 써두기 연습. 많은 분들이 7단계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4단계. 문을 여는 단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몸이 아프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문을 열러 가야 하거든요. 평상시에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거실에서 현관까지 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정해두세요. 중간에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들은 미리 치워두고요. 그리고 실제로 몸이 아프다고 가정하고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만약 집에 가족이 함께 산다면 가족들과도 약속을 정해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무조건 문을 열어둔다. 보안은 나중에 생각한다. 이런 원칙을 가족 모두가 공유해야 합니다. 습관 2. 휴대폰 응급 단축번호 설정. 응급 상황에서는
평소에 잘 쓰던 휴대폰도 조작하기 어려워집니다. 냉장고는 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죠. 여기에 심장마비 대응 물품과 정보를 준비해 두세요. 우선 아스피린 100ml 냉장고 근처에 준비해 두세요. 냉장고 안이 아니라 냉장고 위나 옆에 작은 통에 넣어두면 됩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주세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7단계 응급처치법을 요약한 종이를 붙여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주소는 미리 정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주소를 헷갈리기 쉽거든요. 이원훈 의사는 이 두 사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심장마비라도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준비는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점검해 보세요. 아스피린 유통기한은 괜찮은지, 휴대폰 의료 정보는 최신인지, 가족 연락처에 변경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들과도 이 내용을 공유하세요.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배우자분과는 서로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에 대해 미리 대화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85세 이원훈 의사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스스로를 구한 환자들입니다. 박상혁 어르신처럼 준비된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구해줄 수 있는 생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핵심 메시지: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 문장을 가슴 깊이 새겨두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심장마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되었거든요. 5가지 전조 증상을 알고 있고 7단계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으며 4가지 준비 습관도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응급 상황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생명 구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이 영상을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